이번 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예방접종 주간입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예방접종의 중요한 이유와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매년 4월 마지막 주가 예방접종 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따로 주간을 정할 정도로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방접종은 이제 감염성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못 사는 나라부터 잘 사는 나라까지 또 해당되는 많은 질환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특히 죽어갈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을 살렸던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WHO 중심으로 이런 주간을 지키고 있는 것 생각이 됩니다. 네, 예방접종으로 여러 가지 감염병을 미리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예방접종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연령대별로 맞아야 하는 백신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아 연령에서는 이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수많은 종류의 백신들이 있습니다. 홍역부터 수두, 그리고 디프테리아라든지 파상풍 이런 백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 연령에서도 요새는 이제 예방접종이 강조되고 있어서 특히 65세 이상 성인들에서는 대상포진이라든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들이 있고요. 또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이제 그 자궁경부암에 일으키는 HPV라고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도 있어서 연령대별로도 다양한 백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성별에 따라서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맞아야 할 예방 백신 접종들도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성별에 따르면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 백신은 주로 여성이 맞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가 백신 같은 경우는 남성도 맞고 있고요. 계절별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가을철에 독감 예방접종 맞는 것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방접종할 때 백신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백신이 여러 가지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백신이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또 같은 백신이어도 회사마다 이제 좀 다른 백신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아에서 주로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들어있는 백신들은 회사가 다르더라도 되게 효과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맞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성인 예방접종 중에서는 종류에 따라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백신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인근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내과 선생님이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백신 중에는 여러 번 맞아야 되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 맞아야 하는 그런 백신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전부 다 챙겨야 하나요? 이제 그 접종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백신들은 그 횟수를 다 맞춰줘야 이제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소아 연령에서 두세 번 맞고 나서 11세, 12세에 추가 접종하는 백신들이 몇 가지 있는데 파상풍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백신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 추가 접종을 안 해주면 성인에서 이제 아이들에서 걸리지 않았던 병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추가 접종해야 되는 백신들도 그 횟수를 맞춰서 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네. 추가 접종 백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예방 접종을 할 때 반드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 이제 개월마다 맞는 예방 접종들이 있는데요. 0일, 6개월 이렇게 맞는 백신인데 이 백신을 조금 늦게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백신 접종 기간보다 좀 빨리 맞추게 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백신 접종하는 달수에 맞춰서 잘 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한 열이 나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고생하실 수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만약에 몸에 부작용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접종 후에 가장 흔한 이제 부작용들은 이제 접종 부위가 좀 붓거나 아픈 부작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 얼음찜질 같은 거 하면 좋아진다고 돼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제 과민 반응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하고 나서 병원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좀 안정을 취하고 집에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대처를 받아야 될 경우는 있는데 그런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 후에 아주 심한 고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도 접종한 의료기관에 상담을 해서 대처할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예방접종 백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소아에서에 해당되는 예방접종은 작년에 이제 폐렴구균까지 포함이 돼서 소아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 국가 예방접종으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23가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이 현재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나 해당 근처의 의원들, 병원들에 연락하셔서 선택해서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지만 뭐 예방 접종 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 증상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추가 접종 백신을 꼭 이렇게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신을 맞고 할 때 많은 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작용 같은 거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바쁘다 보면 예방 접종을 좀 놓치기가 쉬운데요. 여러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접종하는 게 좋겠죠.